인산가 제255회 힐링캠프가 2016년 11월 11일과 12일 1박 2일간 함양읍 중림리 삼봉산 인산가 연수원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첫날 11일에는 삼봉산 둘레길 트레킹에 이어 수동 인산가 주겸 제주장을 견학하고 인산탄신 107주년 기념 동영상을 시청하고 생활 속의 인산의학 강좌를 듣고 내안이 자연이 나를 살린다 라는 주제로 김윤세 회장의 특강을 들었다. 김 회장은 특강에서 현대 생활은 범지구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현대의학도 좋지만 전통의학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하였다. 이후 둘째 날인 12일에는 김종호 이사의 주겸과 쑥뜸의 올바른 실천이란 주제로 강의를 듣고 홍순진 부원장의 실전 인산의학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제가 보니까 한 3도 차이 나요. 3도. 여기가 영하 한 10도가 그러면 저 밑에는 더 따뜻하죠. 3도가 영하 7도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또 합양 읍내에 눈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여기는 눈이 많이 옵니다. 여기 바로 옆이 전라남도 남원이에요. 남원. 요 바로 옆이 탄력이라고 남원 경상도하고 전라도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리산, 뱀사골, 백무동 어느 곳이든지 차로 30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묘지가 여기고, 여기 저희 조금 등구라는 곳에 만천면에 가면 못지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에는 여기 방 없고 평일에 휴식하실 분들은 오셔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차량으로 가서서 살살 선택하시고 오시면 딱 좋습니다. 추워서 텐트 같은 거 힘들고 또 펜션은 또 비싸기도 하고 찾아가고 애매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안 하던 운동 했더니 막 여기저기 나사 빠지는 소리 들리죠? 자, 몸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쭉 소리를 질러야 돼. 기지개는 소리 안 지르면 기지개 효과가 없어. 어우 하품하시는 거 봐. 왜냐면 춥고 식사하시고 그럴 때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옆에 뭐 모르시는 분끼리 앉아도 상관없어. 좌양좌 옆에 분 안마 왼쪽 보고. 뭐 평상시 저기 사모님한테 감정이 많으신 분들은 좀 세게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세게 하라고 그러시네. 선생님 좀 세게 해달라고 그러시네. 네. 자 이제 멍들면 안 되니까 반대로 두드려 주세요. 이제 받았으니까 줘야지. 예. 시원하게.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왔는데 여러분 이런 작은 스트레칭 하나라도 좀 해야지 이 좋은 데서. 그쵸? 자, 집중을 좀 제가 좀 여러분께 집중을 좀 이렇게 시켜야 회장님 또 올라오시는데. 아까 제가 산을 걷는데 너무 풍경이 멋있어서 낙엽송이잖아요. 노란 게 이파리 지는 소나무가 낙엽송이에요. 사진을 딱 찍어서 제 아는 친구들한테 쫙 공유를 했더니 뭐냐면 야 건강해지겠다 야 너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걸으면서 야 서울에서 못 맡은 공기. 전 서울에서 본 거예요. 행사 때만 내려오죠. 근데 공기 좋죠. 느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야 여기 늘 내려오긴 하지만 정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건강해지겠구나. 근데 친구들도 건강해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댁에 가셔서 좋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산책 가실 때도 내 몸한테 얘기를 하세요. 야 건강해지겠다. 그럼 몸이 벌써 알아들어요. 우리 회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어록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생명경영.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김윤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생명경영. 지금 나라경영 엉망해서 난리 났죠. 내일도 여러분 서울 가실 때 고민이에요. 시내 차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바깥에서 종로 쪽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드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 기업 웬만하면 기업 총수가 잘못하면 금방 말아먹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몸, 회장님 말씀대로 생명경영, 내 몸 경영 제대로 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경영에 대한 귀한 말씀을 김윤수 회장님 통해서 저희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산길 걷는 거 보니까 다들 걸으시던데 거기가 한 7km 정도 됩니다. 북한산은 그 도선사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도 2km 정도거든요. 그래서 산길이 한 7km가 가까운 건 아닙니다. 걸어보셨는데 모처럼 지금 늦가을의 정취를 이렇게 만끽하면서 저런 길을 걷다 보면 이 건강이 참 좋은데, 근데 기왕 걸으려면 아까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걸으면 기운이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11자 걸음으로 호랑이처럼 이렇게 이 힘을 살살 주면서 허리 쭉 펴고 어깨 뒤로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도 이렇게 자라목처럼 이러고 이제 걸으면 넘어지면 턱방을 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도록 산행도 하고 공부할 때 자세도 이렇게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을 꼭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고생할 때 내가 그때 좀 미리미리 신경 좀 쓸 걸,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좀 가려 먹고 술도 조금 덜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이제 할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이 생각을 바꿈으로써 여러분 몸이 확 바뀌고, 몸이 바뀜으로써 건강이 달라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이제 그런 날이 꼭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목적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화면에서 봤던 인상 김일원 선생의 참 전무후무한, 복음동서의 전무후무한 새로운 의학 이론이 나왔는데, 자꾸들 뭐라고 하냐면 무슨 대체요법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지푸라기 잡으면 빠져 죽지 그게 삽니까? 제대로 된 걸 잡아야지. 그래서 또 뭐 줄을 잡아도 요새 뭐 비선 실습이 있고 한데 줄을 잘 잡아야지. 그러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니까 뚝 떨어지면 그냥 줄 끊어져서 뚝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난 9월에도 저 설악산 적벽 가서 이 100m가 넘는 이 직벽을 갖다 하강을 하는데, 그 줄 끊어지면 그냥 저 밑에 가서 패대기 쳐가지고 가로도 못 건집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콩알만하게 사람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정말 지금 세상에 늙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정말 참 유감스럽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 작년 통계를 한번 보죠.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가 9월 하순에 나와서 9월 27일자 온 매스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생명에 관해서, 생명에 연관된 그런 중요 사실들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도 관심도 없다 보니까 뭐 통계에서 뭐 그런 나왔나? 뭐 몇 사람 죽었나? 또 암사망이 제일 많대. 뭐 이 정도만 되게 눈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작년 한 해 사망한,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7만 5,950. 그러니까 약 28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암 사망입니다. 83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33년 동안 부동의 1위입니다. 암 사망자가 33년 동안 줄곧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다른 질환들이 또 한 30% 내지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난치병 공화국입니다. 몸이고 마음이고 다 병이 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이고 아닌 사람이고 뭐 너 무슨 어디도 보면 참 그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과 말과 그 다음에 섭생 방법, 섭생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걸렸다라고 진단이 나오면 갑자기 또 머리가 혼비백산이 됩니다. 뭐 공황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비명에 가는데, 이렇게 자기 명대로 다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과거 한 50년 전에는 특별히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아주 잘못한 거 아니면 건강을 잃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 못 먹어서 탈이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일이 심해서 그 심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죽고, 뭐 다른 사건 사고로 죽기도 하지만 이 병으로 걸려 죽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암 하나만 해도
한 4,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숫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또 죽음으로 이어지고, 현재 작년 한 해 동안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7만여 명이지만, 이 실제로 현재 암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약 130만 명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병들을 앓고 있고 해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0,000명이 죽으면 그 중에 3,000명이 암으로 죽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자다가 봉창 부인 소리만 계속합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것도 과학이 다 증명하고 있다. 눈부신 과학 발전에 힘입어서 그 과학기술 때문에 의학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런데 암은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암으로 죽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은 솔직담백하니까 지난 2008년 9월 9일자 우리나라 조선일보 신문에 일면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기사입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 암과의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하나를 미국 명석한 과학자 200명의 두뇌를 암세포가 앞선다. 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암은 80% 완치됩니다. 전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비선실세한테 뭐 사주를 당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말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지 않아도 이 생명이나 건강이나 의학에 대한 개념이 아주 뭐 거의 없다시피 한데, 또 모조리 세뇌밖에 당한 게 없는데, 의학교육이란 정당한 교육이 없이 그나마 그것을 무장해제시키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암난치병 폐질이 목전에 와 있는데 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아무 조건 없는 무장해제를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암이나 난치병이나 폐질로 상자처럼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뭐 의학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의문조차 갖지 않아요. 그 의심은 고사하고 의문조차 안 가요. 그 말이 나빴지. 전문가니까 오직 뭐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바른 말을 해주겠나, 좋은 말 해주겠나, 이런 대착각 속에 대환상을 가지고, 그래 서태지가 뭐 맨날 노래 부를 때 환상 속에 그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이런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암난치병 폐질이 창궐하는 공예 시대를 과연 건강하게 행복하게 명대로 살 수 있겠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얼음판이 아니라 천길벼랑에서 위태롭게 걷는 건데도 개념이 없어요. 뭐 그냥 가다가 떨어지면 말지 뭐 그게 용기입니까? 용감한 겁니까? 참 무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선친께, 인상 김일원 선생께 얼마나 꾸지람을 듣고 훈련을 받고 호되게 이 단련을 받아서 그냥 뭐 그냥 딱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게요, 살얼음판 위를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삽니다.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그리고 저희는 뭐 암벽이니 빙벽이니 뭐 위험하고 무섭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리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저희는 부쩍 신경 씁니다. 요만큼의 요행도 바라지 않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건 10번, 20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얼빵한 놈 데리고 암벽등반 가면요 조금 있다 바로 곡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왜 평지에서라고 해서 평지도 똑같습니다. 저 인수봉 꼭대기나 설악산 절벽 꼭대기나 똑같습니다. 위태롭기 그지없는데 다만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뭐 소금장수가 그냥 왜 이렇게 목소리 열을 올리는 거 보니까 소금장수가 좀 짭짤하지 않나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 암난치병 괴질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오면 바로 처리가 돼버리는 이런 튼튼한 몸으로 자기 몸을 바꾸지 않는 그 사람이 용감한 겁니까? 현명한 겁니까? 그러고도 그냥 어떻게 사십니까? 물으면 다들 대답이 똑같아요. 별 생각 없이 사니까 그냥 숨 쉬니까 살지 뭐.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근근히 밥 먹고 살아요. 누가 그걸 물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오늘 좀 생각을 확 바꾸는데 자 인상의학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민의학, 수테크, 김윤세의 신토부리 건강, 아니 그냥 신토부리 건강 뭐 어쩌고저쩌고 제목을 많이 바꿨는데 왜 인상의학이라고 바꿨냐? 이 제가 원래 쓰고 싶은 단어는 참의료입니다. 참된 의료가 있습니다. 참된 의료는 반드시 효능 효과가 뒷받침됩니다. 어떤 효능 효과? 어떤 질병을 다루면 그 질병을 다스리면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서 해결해가지고 다시는 그 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이런 효과가 뒷받침되는 것이 참된 의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해지는 병원에서 가서 받은 치료가 참 의료인지 여부를 생각조차 하고 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이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이 치료가 과연 합리적이고 순리 자연의 요법이고 부작용이 없는 것인가? 근본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 어찌 그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거 보험 딱 하나 있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거 있잖아요. 왜? 이순재보험 라이나 생명보험이다. 아니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착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죽어요. 죽으면서도 영문도 몰라요. 영문도 모르고 죽는다고? 대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찌 엊그제까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이 지경이 됐지. 어찌 된 거야 이게. 야 병이 어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팍 커져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병이 걸렸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너무나 무리하고 부작용이 따르고 위험한 이런 요법을 써서 생짜배기로 자기 생명을 해치고 죽여놓고는 언제 이렇게 암이 깊이 퍼졌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영문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환자는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비명행사로 죽는데도 그걸 지켜본 모든 가족들이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똑같이 죽어가요. 그리고 또 등신 같은 얘기는 또 혼자서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도 그 병으로 살았는데 아마도 유전적인가 봐. 참 그거 뭐 꼴값은 혼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할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간암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 먹는 스타일이나 음식 먹는 스타일이나 해독제를 쓰지 않는 스타일이나 그런데도 의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밝히기 어렵고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꼭 이래요. 유전적 소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모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붙이는 거. 여보 봐. 자기 아무 이상 못하잖아. 그거 괜히 쓸데없는 신경 써가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진단받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러고 내 싸움 붙여요. 저희가 볼 적에는 그거 틀림없는 질병이고 내일 모레 큰일 날 병입니다. 그런데 MRI, CT에서는 안 나옵니다. 참 사람이 몸이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진짜 시큰하고 뭐라고 그래?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아니 이상이 있어서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 그 이상이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왔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진찰만 가지고는 이게 맞는데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압니다. 이건 이거 같습니다가 알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차트만 보고 고개만 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근데 그래서 의사가 뭐라냐면 그 신경 좀 쓰지 마시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생도 시험이다 뭐다 또 태권도 학원 간다 뭐 한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신경 쓰지 말라면 신경 쓸 일이 하나둘이고 죽을 때까지 신경 어떻게 안 쓰고 삽니까? 그 송장단인데 이런 무책임하고 도대체 자다가 봉창부인 소리 하는데 또 다들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라고 이제 미리 하고는 끄떡끄떡해요. 그렇대. 병도 없는데 뭐. 그러고는 여전히 하던 대로 그 습관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국은 죽음의 병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 의료의 현주소인데 누구 한 사람 그거 말하는 사람도 없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없지 이야기해준 사람도 없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뭐 온 우주 시방 삼세를 갑자기 뭐 깨닫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귀신이 귀에 대고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자 인산 김일원 선생님께서 정말 보통의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딱 표현으로 하자면 정확한 표현이 대각입니다. 정말 크고 광범위한 시방 삼세를 꿰뚫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저 하늘의 언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자식들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한양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고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고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하네. 인산선생 하시는 말씀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뭔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시는지 귀신 씨나라 까먹을 때 뭐 버석버석 뭐 한다며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전 뭐 이제 이 마인드 자체가 그리고 워낙 저는 죽음의 강, 요단강인지 뭔 강인지 하여간 뭐 고해인지 이런 것들을 넘나들다 보니까 철이 좀 들고 그것도 6번이나 죽을 뻔해서 염라궁 문까지만 가고 들어가지 않고 돌아오는 바람에 보통 사람은 한 번만 죽을 뻔해도 정신 번쩍 차리는데 저는 5번 죽을 뻔하고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6번째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살아나가지고 그때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야, 의료인이라고 다 같은 의료인이 아니구나. 공자나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님 보면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이 옆으로 가고 코가 내려가고 콧구멍 2개고 이렇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놈은 짐승이고 어떤 놈은 짐승보다 더 못한 놈이고 그리고 어떤 놈은 그냥 악마예요. 사람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오장육부 똑같지만 그런데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인산선생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 경영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의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거는 깨달으면 좋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참의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됩니다. 참의로는 첫째,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순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결이라는 뜻입니다. 결.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면 잘라지잖아요. 파죽지세라고 해서 쪼개면 잘라집니다. 대나무를 분질르면 여러 번 분질릴 수 있습니까? 안 분질러집니다. 대나무를 하려면 결대로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대나무를 분질려고 하지 말고 결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치에 따라가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게 뭔 얘기냐면 아주 대홍수가 나서요. 소도 돼지도 말도 다 떠내려갑니다. 근데 말이 소보다 월등 헤엄을 잘 칩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런데 우생마사입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어요. 왜? 말은 힘을 믿고 물이 나를 민다고 물을 거슬러서 자꾸 헤엄을 칩니다. 이치에 순리적으로 흐름 따라가면서 나가야지 왜 물을 거슬러 가고 옆으로 막 무리하게 옆으로 나가냐 말이죠.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우보천리라고 소는 참 머리가 소대가 있고 그것도 알아요. 물을 거슬러 가면 안 된다고 흐르면서 조금 나가고 풀어다가 조금 나가고 풀어다가 조금 나가고 요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육지로 올라오는 건 소입니다. 이 예전에 그 전동록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글인데 한로 축제의 사자개예요. 중국 천지에서 최고 영맹스럽고 영리하고 싸움 잘하는 개가 한로인데 한국이란 한자의 개로자. 그 개한테 돌을 던지면 그렇게 영리한 개래도 개는 개대가래요. 그래서 분명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 교인, 사람을 봅니다. 사자가 맞습니까? 개가 맞습니까? 한로가 맞습니까? 돌이 날아와서 자기를 때렸다고 돌을 쫓아갑니까? 병이 나를 괴롭히고 병이 나를 공격했다고 내가 병과 싸웁니까? 내 면역력을 길러서 내 안에 의사가 병을 물리치는 게 참 의로웁니다. 그런데 그 병과 싸우면 내 몸이 전쟁터가 되고 생명력은 피폐해져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자기 생명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병과 싸운답시고 하게 되면 과연 병을 고칠 수 있냐 이 말이죠.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자처럼 이 돌 던진 사람을 물 것인가 아니면 돌을 던졌다고 돌문을 쫓아갈 것인가. 자, 천동설 의학을 따를 것인가 지동설 의학을 따를 것인가 참의료를 따를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참의료를 터득해서 120세 천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120세 천수를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